짧고 굵게 짧고 얘야? 가발막하고 차이 169쪽 169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복습 내용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면 복습이 된 거다. 대답을 해보자. 여기에 그 전체 포인트는 다른데요. 난 패밀리언 하나 둘 169 고려시대까지의 문화 고려시대 이전의 삼국시대 삼국시대 건국 이전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 시기로 나누어서 소단원 1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교재 받았으니까 교재에다가 할게요. 교재에다가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건너뛰면서 짧고 가겠습니다. 짧고 핵심만 쏙쏙. 자, 169페이지 다 준비된 것 같으니 들어가 보면 자, 삼국시대 이전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되지? 원시 촌락 사회라고 적어주세요. 삼국시대 이전의 사회의 모습은 원시 촌락 사회의 농경 사회였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기반이었다. 공동체 생활 기반에다가 이줄 문화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문화행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천의식을 기반으로 한 중원예술의 형태였던 거죠. 제천의식 밑줄 끄시고 중원예술의 형태 밑줄 밑에다가는 노래, 춤추고 노래 부르기. 그래서 집단적 향기의 성격, 집단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서 밑에다 작품 이름. 집단적 성격을 보여주는 고대가요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뭐지? 칠판에 작품 이름만 적어주셨어. 갈래의 성격이나 특징들, 문학사적 이런 것들 다 빼놓고 계속 타이틀의 제목만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 필기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쌤은. 그래서 집단적 향유의 노래, 고대가요에서는 뭐가 튀어나와야 되고 밑에다가 구지가. 그래서 설화도요,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민요, 무가 등의 구비문학입니다. 표기 문자에서의 기록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비문학에다가 밑줄.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건국신화가 탄생되었다. 건국신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고구려 주몽의 주몽신화라든지 가야국의 김수로, 가라토끼 신화 이런 것들을 작품 제목으로 적어주셨죠. 그러다가 개인 서정을 노래하는 문학 작품들로 변모를 하는데 개인 서정에다가 밑줄 그시고 대표 작품 뭐 적어주셨지?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황조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백수장구의 아내가 불렀다 공무도화가 기억했어야 되지, 그치? 공무도화가. 그래, 시험 직전에 딱 암기해야 되는 게 맞기는 지금 해봤자 까먹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주 핵심의 출제 요소는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공무도화가 황조가가 개인 서정, 집단적 성격이라고 하면 구지가. 그래서 구지가의 성격, 의식욕, 노동욕, 주술욕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왕을 영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뭐에 기여하다? 영신궁각 이런 거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삼국시대로 가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나오네. 한자 수용이 삼국시대 때 시작이 되면서 기록문학이 발달이 되는데 기록문학 발달에다가 별표 고대가요의 구비문학이 한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져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져 구비문학이 한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구지가나 함조가 공무도화가 다 뭐였다? 한역시가였습니다. 한역시가 맞죠? 한자를 이용해서 와씨 두 번째 거 너무 중요했지. 한자를 수용하는 신라시대 때 사람들은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답게 우리말에 맞는 표기수단으로 변모시키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으로 뭐를 만들었다? 향찰이라는 차자표기를 만들었어. 향찰에다가 동그라미 그 향찰을 활용을 해서 뭐를 표기했다? 향가를 표기를 한 겁니다. 향가가 탄생에다가 밑줄. 그래서 동그라미 향가 밑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향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문학이다? 신라시대 어떤 계층? 귀족계층의 문학이다. 이 귀족계층이라는 승려, 화랑이라는 계층들만 향유를 한 이유가 이미 향찰이라는 문자 수단을 다룬다는 것은 한자 통달이어야 돼. 한자를 싹 다 알고 있어야 되니 한자의 한자 생각, 뜻을 이용해서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끔 읽어낸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한자 통달이기 때문에 평민계층의 문학이 아니라 귀족계층, 화랑이나 승려의 문학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자의 음과 뜻을 들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의 하나인 향차를 활용할 시가 양식이고 사구체 하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지? 작품 이름 좀 하나씩 적어주셨지? 사구체 하면 서동요를 적어주셨어. 사구체에 서동요. 팔구체 하면 뭐 적어주셨지? 모죽지란다 적어주셨어. 추모한다, 죽지란다, 모죽지란다. 그리고 십구체 한다 하면 두 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막내가 참기파란가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사구체는 서동요, 백제 무왕의 노래. 팔구체 하면 모죽지란을 추모하는 노래, 모죽지란가. 가독이적 형식이죠. 십구체 향가에서 적어볼게. 발음이 좀 구렸지. 모죽지란가, 십구체 향가는 예찬한다 누구를? 기파랑을, 참기파란가, 그리고 제막내가 적어주셨단 말이야. 제막내가, 참기파란가, 모죽지란가, 서동요 이렇게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에 하나씩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향가 25수가 균여전, 삼국유사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더라도 적어주신 거에서 살은 좀 붙여야 될 것 같아. 작품 이름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신라시대 끝. 그럼 백제의 문화는요라고 하면 백제 유일한 문화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삼국의 신라가 통일을 하다 보니 향가 위주로 살핀 겁니다.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고려시대의 문학에서는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돼. 고려시대의 문학의 양쪽으로 착착 하늘을 펼쳐서 고려시대의 문학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된다? 양반계층의 경기체감. 의외로 경기체감을 좀 강조를 하시는 느낌. 평민계층의 뭐다? 고려가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죠. 경기체감부터 먼저 살펴보기 전에 고려가요가 우선이구나. 고려 소교의 유림, 소각가사에다가 밑줄 그시고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문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 평민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평민의 노래다 보니까 고려시대는 조선의 유교 사회보다는 좀 자유분방했어. 그래서 예시를 들어준 작품도 쌍화점이었단 말이야. 정말 멋있게 등장하네. 스마일다. 장마를 헤치고 달려온 모습. 쪽수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평민계층에 다양한 생활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쌍화점은 만두가게 아저씨랑 약간 연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러운 생활 감정,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 사람들의 풍속, 삶의 모습 이런 게 여실히 잘 드러나고 유교 나라의 조선의 입장에서는 남녀 상멸지사라고 해서 막 불태워버리고 사장시키고 그런 작품들이었다라는 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생활 정서의 예술적 반영물로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치가 있다. 다양한 내용에다가 밑줄 만두가게에 가가지고 만두 사는데 만두집 아저씨가 손을 잡는다 이런 되게 다양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고려가요는 그 이전의 문학의 성격에 다르게 사문보의 율격도 지니면서 그 전에 향가 같은 경우에는 10줄짜리가 통이잖아. 8줄짜리 그냥 통이지 연이 부분이 없었어. 그런데 고려가요부터 동동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연이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년이 끝나면 후렴구로 시상이 마무리가 돼요. 3분 후라고 형식적인 특징도 더불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분 문학에서는 해강문학이야. 해강문학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치시면서 해강문학 민간설화를 수록했다. 민간설화. 민간에서 전해지는 1에서 2부로 전해지는 이 설화가 해강문학 동그라미 치면서 기록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너무 중요하지. 사물의인화에다가 밑줄 정기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면 정기 형식 밑에다 뭐라고 적지? 출생부터 죽음까지 일대기적 형식이라고 적자. 출생부터 죽음까지에서의 일대기적 형식을 사용한 정기 형식. 그렇게 서술하는 가정문학이 발달하는 등 다양한 한문학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뤄주는 정기 형식, 가짜정기라고 해서 가전체 문학이라고 합니다. 가짜정기, 가전체 문학. 자, 그리고 경기체가와 시조가 등장해서 드디어 경기체가라고 하면 뭐라고? 신진사대부. 고려 중기 물신의 난 이후에 물신의 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신은 사대부에다가 밑줄. 그 신은 사대부들이 이제 지방 호족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경기 어떠하니꼬라는 후렴구로 자기네들의 자부심과 과실을 드러내는 갈래 경기체가를 창작을 했죠. 그래서 경기체가에서는 경기 어떠하니꼬라는 후렴구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작품 제목을 딱 적어줬어. 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 경기체가는 딱 한 작품. 최초의 경기체가이자 유일한 하나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한림별곡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한림별곡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수업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 이런 부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또 필기를 보면 있잖아. 교사용 지도서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왜 안 하고 이런 걸 안 읽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지. 이거야. 이거 안 읽어? 읽어보라 그래?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그래?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안 읽기는 너무 찜찜하단 말이야. 이걸 또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하는 거는 너무 찜찜하단 말이지. 학습은 다 한단 말이야. 할 건 다 했는데 이게 또 반마다 좀 달라 또 보면. 다 합쳐서 작품 구성, 이거 작품 문집이라는 거고 한 개의 작품 이렇게 구시한다는 거고. 왜 안 꼼꼼하게 하지? 왜 안 읽지 이 페이지를 48, 49를 그렇게를 하다가 이걸 읽었고 공동 건너뛰는데 조선시대 문학도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안 읽고 갔네. 이걸 안 읽고 이것도 안 읽고 여기로 간단 말이네. 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정보계층 형식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약간 진짜 좀 의아한 스타일이 의아하다. 경기체가 한림별곡을 적어주셨으니 꼭 기억하세요. 무신의 난에서 신흥사내부의 경기체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시조가 얘들아 조선시대 때 부흥을 하게 되니까 고려말의 신흥사대부들이 뭐를 시조를 발달시켰다. 경기체가에서 이제 시조를 발달할 때 그걸 좀 적어주셨습니다.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신가. 그래서 고려 말에 신흥 사대부들이 고려에서 패망과 함께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 시대적인 흐름에 시조가 탄생했다.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신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딴만은 또 적어주셨거든요. 단신가랑 하여가랑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70. 근데 쌤은 보통 이거를 못 놓겠어요. 한국 문학의 범위와 조선시대 문학의 관례별 경계양상, 반영된 역사와 사회적 양상, 보편성 특수성인데 쌤이 해줄 거는 다 해주고 기억해야 되는 거에 포인트만 진짜 짚고 넘어가는 거에서 시험 직전에는 우리가 171페이지 이런 거 못 읽겠는데 지금 이거는 좀 핵심은 해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서 정말 저 필기만 달달 외운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라도 문학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쌤 171페이지를 안 읽는 거는 참아 못하겠다. 171, 그 다음에 172, 173을 안 읽고 넘어가는 거는 보통 내가 용납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엑기스 그 작품의 제목을 적어준 거의 의미 이 정도는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쌤은 좀 여러분이 외웠으면이라는 하는 그 바람도 있습니다. 이거 뭐 겁나 외웠는데 문제 뭐 하나도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한국문학의 범위는 이 정도는 좀 내가 배경지식으로 갖춰야지라는 골든벨 배경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이 이런 이야기는 알아야 되죠. 앞에 질문에 답하여서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관련한 경험 지난 시간에 요거를 하면서 좀 맞췄거든. 그래서 한 번만 딱 짚으면서 바로 넘어가 버릴게. 고려 말의 시조가 탄생하기 시작해서 시간 갈래의 중심으로 국민의 갈래로 자리 잡은 것은 꽃을 피운 것은 조선이야. 그래서 국민 갈래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조선 전기와 혁명 계층까지 확대가 된 게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시조에 관련된 필기는 그 정도는 좀 되어 있거든요. 혁명 계층이 양반 계층에서 혁명 계층으로까지 확대됐다는 것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 조선 전기의 문학이 어땠는 거라고 하면 시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중심 갈래다. 이 시기의 시조는 유교 플러스 강호 한정가요.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끄시고 성산문의 수양산을 바라보며 유교적인 춤을 얘기하잖아요. 사대부들이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신은 사대부들이 조선의 양반이 되어서 어떠한 내용들을 시조에 담아냈다.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이건 시조 세 편의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내용이야. 유교적 이념과 규범까지 밑줄 거죠. 그러면서 막 넌더리가 나는 거야. 서로 정권에서 찍고 찍히는 거에서의 이 피바람 나는 정치질 이걸로부터 나는 이제 벗어나고 싶어. 혼탁한 현실의 정치질로부터 벗어나서 강호의 자연으로 들어가 맑은 신성을 기르면서 안빈낙도로 살겠다. 안빈낙도의 삶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하나만 적고 가겠습니다. 강호 한정다.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는
강호 한정가. 그래서 시험 범위로 우리가 뭐를 윤선도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이런 두 작품의 계열로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황진이, 홍랑, 계란과 같은 기녀들도 조선 초기에 시조 창작에 개입을 했습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작년에는 기억나요? 김미애쌤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냈었잖아요. 그죠? 기녀 시조 가지고 문제 냈었던 거. 기녀들도 시조 창작에, 김미애쌤이 아니라 그 김상경쌤. 네. 기녀들도 시조 창작에다가 읽으시고 황진이, 홍랑, 계란. 랑자 기억하시고 황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황진이, 홍랑, 계란과 같은 기녀들은 이쪽이죠. 사랑과 이별의 주제에다가 있죠. 사랑 노래 얘기했죠. 이하오 흙부린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니 뭐 이런 거. 몇 번을 가려 꺾어서 보내노란 님에게. 그리고 황진이도 막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낸다. 밤에 허리를 베어낸다 이런 거 참신한 발상이었잖아. 님이 오면 그 밤을 굽이굽이 펴리라. 참신한 발상에다가 있죠. 그래서 시조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게 기녀 시조는 조선 초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사로 가면 이제 송미인곡 배우잖아요. 유배가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사미인곡, 송미인곡 나옵니다. 유배가사 밑에다가 송미인곡 하나 적어주시고 기행가사는 금강산 일대랑 조선 팔경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던 동해안 지역의 여행 기행가사 밑에 관동별곡 하나 적어주시고 강호가사에서는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거 상충곡 적어주셨습니다. 강호가사의 최초의 가사라고 해서 강호가사의 대표로는 뭐를 기억해야 된다? 감상한다 봄을 상충곡 하나 적고 갈게요. 그러면서 조선 전기에 한문학도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한문학 발전에다가 밑줄 개인의 서정을 표현하는 생활실상 하층민의 처지까지도 다루더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김시습에다가 별도색에 작품 5개의 이름은 안 외우더라도 문집 금오신화가 조선시대의 기이한 이야기와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소설의 대표, 전기소설의 대표다. 전기소설의 대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럴 때 전기는 일대기의 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록할 기자가 아니라 기이할 기자이기 때문에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 용궁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라는 비현실적인 사건을 다루는 전기소설의 대표고 그 이전에 가전체라든지 폐가문학에서의 설화들은 소설이 아닌 거야. 가전체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 아니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의 소설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소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초의 소설에다가 밑줄 김시습의 금오신화. 금오신화 안에 5 수록 작품은 안 적어주셨으니까 강조 안 할게요. 아, 뭔가 불안해. 조선 후기의 문학은 어땠을까?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의 전쟁을 겪으면서 서민의 의식이 성장을 했다. 작가층의 확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어. 우리의 생활, 조선 전기에는 태평성대였다 보니까 간념적인 강호 한정가의 성격의 작품들, 유배가사에서도요. 임금님의 옥황상제, 나는 상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유배가사의 색깔도 유배지에서의 실상의 고통을 드러내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해요. 이제 유교적 색깔이 좀 빠집니다. 시가문학에서는 사대부들이 개성적이고 수준 높은 시조를 창작하는 한편 별표색이 그래서 가객, 전문 가객이 등장해서 시조집 3편 김천택부터 해서 적어주셨잖아. 그 마지막에 이제 하려고 이거는 계층의 가객이 시조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조문학이 발전이 된 거에서 전문 가객이 싱어송라이터들이 등장을 한 거야. 직업이 시조 짓는 사람들이야. 중인계층의 가객이 시조 창작에다가 별표색에 시조집 3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단답형으로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이쪽이죠. 기존 시조의 형식 파괴에다가 밑줄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왜 또 중요시?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어시조 적어주시고 어시조는 중장이 1부 이상 길어진 거 사설시조는 2부 이상 길어진 거 또 그런 거는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형식이 파괴가 되는 필기 내용은 나중에 싹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조라든지 사설시조라든지 이러한 형식들의 시조들이 등장을 하고 해학과 풍자에 나옵니다. 사설시조에서의 해학과 풍자 그리고 판소리기에서의 판소리에서도 해학과 풍자 소설에서도 해학과 풍자 가사의 경우에서도 봐봐 이 얘기 하지 가사도 이제 관념적인 주제의 충신 연주지사 이런 거보다는 말이야 사실적 내용에다가 밑줄 구체화 장편화가 되고 주제 다양에다가 밑줄 가사의 작자로서 이거는 얘기를 안 했던데 이런 걸 모르고 고등학생이 지나간다고 라는 좀 충격적인 사실을 이건 꼭 알아야 돼. 조선 후기에 조선 전기에는 양반 사대부들이랑 기녀들이 같이 풍류를 즐기면서 기녀 시조가 창작이 되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규방 가사
규방의 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해. 이때의 규방은 뭐야? 양반네 여인들이 문학 작품의 창작에 참여하는 허난 서러 이런 사람들로 가사의 경우 작자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무조건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대거 등장해나가는 줄. 그래서 쌤이 규방 문학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그지? 조선 후기에 최초의 한글 소설 이건 기억해야지. 최초의 한글 소설 하면 뭐다? 홍길동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그래서 엄청난 필사를 하면서 크게 유행을 합니다. 한문학 경우에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중인계층 등으로 작자층이 확대가 되고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둔 실학파 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실학파 문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판소리랑 탈춤, 판소리 밑줄, 탈춤 밑줄. 판소리는 평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했고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학적 풍자적으로 형상화했다. 해학적 풍자적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 시기의 탈춤은 양반의 허위의식이나 간접적인 태도에 대해서 신랄한 풍자와 비판을 가했다. 신랄한 풍자와 비판에다가 밑줄 민중의식이 성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쌤의 필기를 쭉 한번 이제 이거 다 끝내고 나중에 쭉 살펴보면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고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쌤 진짜 너무 이거 굳이 읽어보라고 했잖아. 이거는 172페이지 그 교과서에서 X 이건 필기만 보면 돼 하고 172, 174 X 한 게 아니잖아. 읽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살이 붙여질 수 있기 때문에 쌤은 안 하는 거는 너무 도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통 그건 좀 아니올 시다인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엑기스 딱 짚으면서 넘어갈게. 자,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 다양한 발레의 군인 시가가 국문 시가에다가 밑줄 그 텍스트가 뭐다? 시조 가사를 기억하면 돼. 국문 시가에다가 밑줄 그시면서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시조 가사 창작이 조선시대 때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조의 창작의 시작은 언제부터다? 고려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원이랑 정몽주를 적어주신 거야. 고려 말부터 시작됐다는 거. 시조 창작은 고려 말 신흥사대부들이 꽃을 피운 거는 조선 전기. 조선이 건국되면서 악장은 또 있는 반이 있고 없는 반이 있고 성원의 반은 악장은 적어주셨어. 용비어천가 오케이. 조선 건국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데 고구려가 왜 튀어나오지? 고려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조선이 건국되는 기분이지 않겠어? 갑자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막 이방원이랑 막 자기 아버지 왕 세운다라는 거에서 막 정도전을 막 앞세우면서 갑자기 조선이 건국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쿠데타니다. 하늘의 천명으로 인해서 조선은 개국이 된 것이다 라는 조선을 홍보하는 노래가 필요했어. 그게 바로 뭐다? 악장입니다. 개국 찬양에다가 밑줄 그시고 쿠데타 아니야 천명이야 라는 걸 홍보하면서 유교의 통치 이념 이제 정도전이 조선은 유교의 나라다 라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이제 알려주는 악장이라는 작품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악장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용비어천가 문학사적 의의까지 꼭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학 뭐다? 용비어천가. 용이 날아올랐다. 용용이 날아다. 기억하시죠? 용비어천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글 창제 이후에 우리말로 지어진 최초의 국문문학 악장. 근데 악장은 곧 사라집니다. 왜? 조선이 태평성대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는 더 이상 조선에 대해서 홍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악장은 더 이상 창작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장은 조선 초기 조선의 건국으로 개국 찬양과 유교적 통치 이념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창작이 된 악장이다. 용비어천가가 최초의 문학,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학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딱 문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식일 것 같거든요. 옳은 진술들 모르는 거에서 조선정이 이제 시조가사로 넘어가는데 사대부들에다가 밑줄 그시고 정서가 뭐였다고? 유교적 이념. 가치관이 또 어떤 거? 강호 한정. 사대부 문학의 중요한 관례로 자리를 잡는다. 다시 밑줄 한번 끄고 갈게.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 옷을 여기다가 걸쳐봐봐. 이 공기청정기에 그럼 좀 따뜻하지 않을까? 이 여기 위에 탁 이렇게 걸치면 되잖아. 많이 찝찝한 거 보고. 괜찮니?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자연예찬에다가 밑줄, 강호 한자가 딱 두 가지 색깔 기억하면 돼. 유교적 이념 플러스 자연예찬. 그러면서 연시조에다가 밑줄, 윤선조의 많은 육수의 연시조잖아. 그러면서 황진이, 홍남, 개랑, 임해창이라는 시조가 여성 기녀들의 시조도 여성 작자의 시조에다가 밑줄 그시고 근데 이게 단순 여성이 아니라 기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녀. 기생들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시조랑 더불어서 가사가 발전을 했다. 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사 동그라미 사음보 연속체라고 적어줘. 시조의 사음보의 3, 4조나 4, 4조의 율격을 유지를 하되
길이의 제약을 두지 않은 게 가사야. 그래서 가사는 상하부 연속체라는 갈래적 성격을 기억하시고 군신간의 충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충신 연주지사 꼭 기억해야 돼. 가사에서는 충신 연주지사의 색깔이나 안빈낙도 같은 산충곡의 노래 4대부들이 창작을 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가사의 색깔이 이렇게 강호한정 아니면 유교적인 군신의 충이. 주요 작품들 밑줄 꺼야지. 악장에서 용기어천가에다가 밑줄. 시조에서는 도산 12곡을 적어주신 반도 있고 빠진 반도 있습니다. 도산 12곡에다가 밑줄. 도산 12곡을 적은 이유가 뭘까? 강호 한정가의 색깔에다가 연시조라서 그래. 도산 12곡 밑에다가는 연시조.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로 수양산을 바라보며가 들어가니까 밑줄 끌 거야. 수양산을 바라보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는 뭐다? 유교적 중이. 가사에서는 상충곡 1학년 때 배웠지. 최초의 가사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관동별곡 시험 범위에는 송리곡 들어갑니다. 충신연주지사의 송리곡. 악장, 시조, 가사 머릿속에 찰칵. 한문학의 발전과 한문소설의 등장으로 갑니다. 조선 전기에 우리의 한문학은 고려시대까지의 한문학 성과를 집대성하고 중국의 한문학을 발전시키면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합니다. 우리나라 문인들이 지은 한문학의 작품에서는 동문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고등학생이 동문서를 모른다? 좀 곤란하다, 무식하게. 동문선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금이 그런 시기거든. 이걸 배워야 하는 딱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배우고 넘어간다는 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시문학을 다 모은 서거정의 동문선을 기억하세요. 옛날 문제집에서도 동문선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문을 모은 책 동문선. 당대 일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은 문집들도 나왔습니다. 고려시대에 이어진 가전문학도 계속 창작이 되었고요. 가전문학에다가 밑줄. 가전체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다? 고려시대. 가짜전기 기억해야 돼. 수를 의인화시키고 돈을 의인화시킨. 그러면서 조선전기의 한문소설집 금오신화가 나왔다. 금오신화에다가 별표 3개. 금오신화에서는 김시슬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이야. 세종대왕이랑 김시슬이랑 어렸을 때 김시슬이 세종대왕을 만나서 천재성을 보여준 일화들이 많이 전해진단 말이야. 되게 천재였던 거야. 그래서 그 세종대왕과의 그 추억들이 많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 단종이 유배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사에 현타 터졌겠지, 그지? 자아와 세계 간의 갈등이 치열하게 소설 속에 담깁니다. 밑줄 이렇게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치열하게라는 밑줄. 그래서 기이한 이야기 전기소설의 대표작으로도 창작이 되었을까?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비현실의 이야기를 창작을 했을까? 그래서 드디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완벽한 소설적 플롯을 만들기 시작해 소설적 구성에다가 밑줄 천재이기에 가능했던 한문학적 표현이 뛰어난 작품으로 주요 작품 내려갈게요. 뭐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폐관문학 뭐 이런 건데 폐관 잡기가 조선이지 고려는 아니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에서 적어주신 거는 없거든요. 피관 잡기, 용제총합, 폐관 잡기를 적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수성지는 영화 인사이트 뭐 그 영화 있잖아요. 기쁨이 슬픔이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마음을 의인화시킨 것이고요. 한문 소설에서는 여러분이 금오신화를 꼭 기억했어야 되겠다. 금오신화에다 별표 하나 치시면서 이것도 왜 설명을 안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어. 금오신화 속 다섯 작품 이생규장전, 만복사, 접촉이, 치유, 구벽정주, 용구부변로, 남녀부주지를 왜 설명 안 하시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금오신화 수록 5작품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언급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심스럽고 여러분이 이런 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까봐 너무 걱정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죠. 173페이지 갈게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서는 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은 해학과 풍자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적 구체적인 걸 기억하면 돼요. 이제 조선 후기의 시는 윤손도 등의 4대부들뿐만 아니라 전문 싱어송라이터들의 등장이야. 김천택에다가 별표, 김수장에다가 별표, 이세춘에다가 별표.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야. 시조집. 이거는 또 적어주신 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이런 전문 가객들이 시조집을 판찬합니다. 시조집 판찬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3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어. 칠판에다가 그렇게 적어주시다니. 시조의 작자층도 확대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중장이 2부 이상 길어지는 사설시조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 사설시조 유행에다가 밑줄 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단 말이야. 가사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맞아. 이거에 체크해야 돼. 주제와 표현 방식이 다양해졌어. 되게 일상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일상적에다가 밑줄, 현실적 체험에다가 밑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 선녀가 옥황상제랑 이별을 해서 막 이런 노래 말고 이제 내가 누베지로 갔는데 막 모기가 뜯어 묻어가지고 막
빨개지던 옷의 냄새 때문에 죽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리에 지네가 기어다녀서 나게롭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4대 부들과 서민들의 가사가 많이 창작되고 짜그라하게 별표 하나 칠까? 내방가사. 이게 아까 뭐다? 규방문학입니다. 규방문학. 아녀자들이 문학작품의 창작에 참여한 거는 조선 전기에는 기녀들이, 조선 후기에서는 아녀자들의 규방가사, 내방가사, 여성들의 삶의 애환, 시집살이의 애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시조지은 무조건 세 개를 외우자. 청구연원의 김천태, 해동가요의 김수장, 가고월교의 박효가, 남인혁 이거 무조건 외우기로 하고 평시도라든지 그리고 사설시조에 있는데 약간 대반전이 연시조의 만능이 조선 전기 작품이 아니냐 얘들아. 만능이 연시조이면서도 강호 한정 나잖아.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성산문의 수양산을 바라보면 유교적인 충, 당연히 조선 전기 맞거든요. 단종대에서의 이야기. 그럼 만능도 강호 한정만한 유교적 이념을 다루었으니까 조선 전기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윤선도의 만능은 임금님이 선조때예요. 선조때. 선조 임금님 때라서 조선 후기입니다. 윤선도 임진왜란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선도의 만능이 조선 후기의 연시조의 강호 한정가에 기표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 강호 한정가의 이런 시대적인 흐름의 유행은 조선 후기까지도 좀 이어지되 그러면서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색깔과 사설시조의 유행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선도의 연시조의 만능은 도산 12곡은 오히려 뭐야? 태계이왕 선생이 도산 12곡은 조선 전기의 연시조, 윤선도의 만능은 조선 후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참 이런 게 출제 포인트인데 왜 수업을 안 하시는지가 난 너무나 의아하다는 것이지. 사설시조는 미미오마 학원을 두터비 파리 물고 이런 거 우리가 또 좀 배웠잖아요. 그죠? 박인노의 무왕사 이런 걸 가난한 처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빨리 읽을게요. 조선 후기에 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해. 소설 유행에다가 즉 문체와 소설의 최초는 조선 전기였어. 김시슬. 문체, 짜임새 잘 갖춘 소설의 등장, 전란의 체험에다가 이줄 영웅과 분당 소설의 인기, 임경업전, 그 외에도 애정 소설, 몽자 소설, 은퇴 소설이 만들어졌고 여성 영웅 소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소리 사설에다가 밑줄 한문학의 작자층 확대와 실학파 문인들. 그래서 뭐야? 박지원의 뭐였지 우리 거지 주인공 광자전 이런 것도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중 박지원의 작품에다가 밑줄 조선 후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쌤은 이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영웅 소설에서는 임경업전 밑줄 하나 꺼주시고 여성 영웅 소설의 박시전, 홍계월전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사랑의 이야기 운영전, 숙향전, 몽자 소설에서는 고등학생이 구멍 모르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구멍에다가 밑줄 세태를 반영했다. 이춘풍. 기생한테 이제 약간 이거 뭐 풍풍남이라고 하나? 막 이렇게 막 뜯기는 거, 여자한테 뜯기는 거 풍풍남이니까 이 추풍이가 기녀한테 풍풍남 돼가지고 마누라가 구출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춘향전, 홍구정, 토끼전 잘 알 것이고 실학파에서는 박지원의 문학의 색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좀 추운가요? 또 쌤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걸 읽어보고 가라고 하니까 뭐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를 거야. 이게 진짜 막 달달달 해가지고 시험 문제 엄청 낼 수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일단 좀 지켜보다가 막판에 결정을 해볼게요. 한소리와 탈춤 갑니다. 한소리와 탈춤하면 해학과 풍자. 한소리는 서민예술. 향유층이 근데 어디까지도 향유하게 되지? 왕의 남자 보셨나요? 너무 옛날 드라마 그 영화라서 여러분 안 보셨나요?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를 보면 왕도 즐겨요. 판소리나 탈춤 같은 거를. 다양한 신분 계층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한편 탈춤은 조선 후기에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공연이 되고 탈춤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 무능한 양반들에 대한 비판, 평민들의 삶의 애환으로 탈을 쓰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채 들고 책 들고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이야기꾼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지? 정기수라는 직업군도 등장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설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정기수라는 직업이 등장을 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기수, 성은 전시호, 이름이 기수, 그 다음에 다 중요한 건데 약간 아쉽다는 점 넘어가서 시조제편,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수능 주도권 있잖아요.
쌤 생각에 지금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면 수능 주도권 다 잘 봤어. 수능 주도권에서의 실수는 없어. 그런데 쌤은 7개에서 9개인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거든. 그래서 외부 지문에서 3개, 4개를 틀린 사람들, 7개, 9개인 사람들은 외부 지문을 2개 막 이렇게 틀리진 않았어. 대체적으로 3개, 4개인데 본범위에서 더 좀 틀려버린 거야. 본범위에서 2개까지도 이것도 안 될 노릇인데 3개, 4개.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본인들 스스로가 안 틀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단답형에서도 너무 잔실수가 있었다라는 거. 단답형에 막 진짜 이상한 거 적으면 너무 안타깝던데. 그래서 문제를 잘 안 읽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슬프던데. 그래서 쌤은 문학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 이 쌤이 쉽게 냈다라고 말했잖아. 쉽게 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거는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안 받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 문제 진짜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학 문제를 되게 빠방하게 우리가 좀 채워서 풀었으면 좋겠고, 수능 주도권은 날을 잡아서 2번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6월 3일, 그리고 시험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난 후에 6월의 말쯤, 7월 초 이럴 때 수능 주도권을 할 테니까, 수능 주도권은 여러분이 어쨌든 사실적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나면 푸는 데에는 좀 무리 없이 잘 푸는 것 같아요. 그 지문을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6월 3일 날 앞부분, 사회 3번, 4번, 기술 3번, 과학 4번 이런 거 앞부분에 지금 나가는 거 6월 3일 날 한번 하고, OX 퀴즈에 자료 한번 전달하고, 막판에 범위 정해지고 나면 수능 주도권 한번 할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문학 무조건 꼼꼼하게 볼 겁니다. 문학. 왜 나봉인데? 공유해줘. 어? 인정. 그러면 6월 3일 날 수능 주도권 하는 거 찬성? 네, 중경화도 할 테니까. 나는 수능 주도권 혼자서 할 수 있다, 혹은 영상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왔을 때 수능 주도권 했을 때 좀 약간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문학 꼼꼼하게 좀 해가지고 문학 좀 다 맞춰보자. 진짜 왜 이거에서 틀렸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문학에서 틀리지 말자가 쌤의 목표거든요. 문학 절대 틀리지 맙시다. 알았죠? 시조 세편 갑니다. 그래서 수능 주도권은 그날 이제 몰아서 할게요. 6월 3일 오후 1시 공지할게요. 안 오고 싶어서 안 오겠지 다들. 수능 주도권 OX 퀴즈랑 제가 그때 할 테니까 174페이지 갑니다. 작품 선정 이후. 이 작품은 시조의 이런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위에다 필기 줬지. 시조의 갈래적 특징에다가 밑줄 말해봐봐. 시조의 갈래적 특징에다가 밑줄 긋고 그 위에다 밑꼬리 뿅 설명하실 때 시조의 갈래적 특징 이런 거를 암기를 안 하고 푸니까 헷갈렸던 거야. 시조의 갈래적 특징. 그리고 본문 안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되는데 본문 공부 너무 많이 안 해서. 시조의 갈래적 특징 얘기 좀 해줘. 첫 번째 뭐다? 3장 69 45장 내외.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3사나 4사조의 음수율 한 장이 3, 4. 봐봐. 수양산 3, 바라보야 4, 이재를 3, 바라보라. 그러면서 몇 음보씩 한 장은 3보씩 끄는 것이고, 세 번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상이 지각이 되는 비서결의 3단 구성에서 시상의 지각은 종장에서, 그래서 종장의 첫 구가 몇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다?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다가 뒤에도 밑줄 꺼야 돼. 변화 양상에다가 밑줄. 그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변화 양상에다가 밑줄. 가장 오리지널 사이즈의 평시조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된다? 중장이 1구 이상 길어지는 것은 어시조.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지는 무슨 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시조가 형식적인 파격을 좀 겪게 되는 것이 시조의 변화 양상. 작품의 창작층과 향유층도 점차 평민기층으로 확대되는 것이 시조의 변화 양상. 이렇게 필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학교 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조의 세 편인데 쌤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윤선도의 마름이 강호 한정가에 기는 하되 조선 후기에 쓰인 작품이라는 걸 쌤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조선 전기 작품이 아니라 후기의 작품이다. 전혀 뭐 언급 안 하셨다면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 편의 시조를 학습하고 시조의 형식이 이랬네, 다양한 주제를 반영했네, 작자층과 향유층이 이렇게 확대됐네, 내용 및 정세의 특징도 파악해보고 시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봐라. 그러면 첫 번째 작품 평시조는요, 비판 풍자 지사적인데 지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뜻이 있는 선비, 뜻이 있는 선비를 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은 성격에다가 중의적도 적고 싶어요. 수양산을 바라보며에서는 단답형으로 중의법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중의적. 백이숙제 고사를 이용을 해서 단종을 하다. 누구나 존경하는 백이숙제 이제에 대해서 절개지조의 대명사 아이콘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다. 걔네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에 뭔가 자부심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뭐 PR이라든지 이런 의도가 아니야. 세조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단종을 향한 굳건한 절개와 지조가 이 정도다라는 충성심 강조입니다. 내가 더 낫다라는 장난척이 아니라 굳은 절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비판을 가한다. 백이숙제의 고사로 상식과 다르게에다가 밑줄 끄시고 통념 반박. 일반적으로 백이숙제 삼국지에서도 보면 막 영웅들이 막 백이숙제를 존경한단 말이야. 제갈공명이 막 백이숙제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 왕자들, 그 형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누구나 다 존경하는 게 백이숙제인데 그들에게 비판을 가하는 게 상식과 다른 통념 반박. 자신의 절의 강조에다가 일주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조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내 절개는 이 정도로 굳건하다. 절의 강조. 그래서 중의랑 서리법으로 하자의 지조를 부각시키니 중의법을 두 개, 세 번 쓰이거든요. 그 두 개를 다 적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작품기간 나에서는 이거 하나만 딱 적고 가면 안 될까? 윤선도의 말은 조선 후기에 강호한정가야. 조선 후기 강호한정가라고 적겠습니다. 안 나올지언정 쌤은 여러분이 이걸 좀 알고 있는 수험생이었으면 좋겠다. 도산 12곡은 조선 전기의 연시조. 도산 12곡의 실은 이 말도 하나만 더 붙일게요. 12수의 육수랑 육수가 1학년 때 했지 않니? 강호 한정가에서의 육수랑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학문 정신에 대한 육수로 이루어져 있는 조선 전기 태계 이완 선생님의 도산 12곡의 조선 전기의 연시조. 그리고 조선 후기 연시조는 윤선도의 많은 한정가입니다. 강호 한정가.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과 임금님에 대한 은혜. 임금님의 은혜 밑에다가 육수. 정작 교과서에서는 육수가 빠졌는데 왜 선생님은 1수부터 6수까지 다 수업을 안 해주시는지 그게 좀 의아하다는 거지. 후후야 우리 민우를 좀 넥슬라이스를 쳐서 깨워줘. 오케이. 강호 가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와 봐봐 특징 이말 멘트 나오잖아. 조선 전기의 강호가들을 계승했다라고. 얘가 조선 전기의 강호가들의 대표가 아니야.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쌤은. 정말로 괜찮은 내용이지 않니? 조선 전기의 강호가도가 아니라 계승 발전시킨 조선 후기의 강호가도야. 한문투의 표현이 없이 우리말의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의 평민계층의 이런 여자친구 너무 매력적이잖아. 낙천적인 여자친구. 쌤은 여러분이 이런 여자친구 만났으면 좋겠고 사살시조에서의 해악과 과장적인 행동 님이 온다는 소식이 너무 애타고 절실했기 때문에 버선발로 뛰어갔어. 버선 맨발로 뛰어가서 우당탕탕 뛰어갔는데 허둥대는 그 마음이 너무 소큐트하지 않니? 이런 여자친구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허둥대는 마음에다가 밑줄. 그런데 주추리 3대를 립으로 착각한 자신의 마음에 멋쩍어하는 그 여자친구의 모습이 낙천적이다. 해악성 밑줄, 낙천성에다가 밑줄. 그걸 기억하시면서 감상력이 갑니다. 수양산을 넘기죠. 밑에. 수양산을 바라보며랑 만흥이랑 니니오마 학원을 조선시대 대표 시조 세 작품을 통해서 갈래적 성격도 어떻게, 변화도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175페이지 수양산을 바라보며 성산문 위에다 우리는 이쁘게 사육신이라고 적어요. 사육신. 단종의 고기를 꾀하다가 하루 전날 발각이 되잖아.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죽고 나서 실제로 곡간을 열어봤더니 수양대군이 줬던 그 곡식 쌀 한 톨도 먹지 않았다. 녹봉을 한 톨도 먹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수양산에다가 번호 1.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 운명의 장난인가요? 백이숙제가 은둔을 했던 두나라 모함은 임금도 아니다라고 등을 졌던 수양산에 들어가 백이숙제 고사리를 기먹었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인 장소인 중국산 수양산 하나. 수양대군의 대군 시절의 호가 수양대군. 이름이 수양대군. 세조의 대군 시절의 이름이 수양대군. 이 운명의 장난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워야지, 그지?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숙제를 한탄을 하구나. 그런데 만흥에서는
누구 소보 허유의 보사를 인용을 하거든. 그래서 그 좀 봐달라고 해서 1수부터 6수까지인데 진짜 2수, 3수만 공부를 해도 되냐고 여쭤보기로 했거든. 특파원을 보내놨으니 소식이 전해지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수, 3수보다 다른 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설명을 하시는 게 다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인작을 한번 해보기로. 2수 그래서 2수, 3수 형 아니야? 빨리 떠나. 고생이 많다. 네, 수양대구는 바라보면서 배기 숙제를 한탄을 하는 성산문의 시조 내용이라 만행에서는 소부랑 허유가 야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소부가 허유가 야같다라는 것은 현명했다라는 칭찬이고 배기 숙제를 한탄한다라는 것은 진짜 비판을 가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노라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한탄 원망 위에다 비판적 태도로 적어야 돼. 누구나 존경을 하는 배기 숙제에게 상식과 다른 배기 숙제에게 한탄을 토한다. 왜 그러셨어요? 굶주려 죽으려진들, 굶주려 죽을 진들 체미도 하나 것인가 라는 거에서 왜 풀떼기를 뜯었단 말인가? 채집했다. 미는 고사리를. 왜 고사리를 뜯었단 말인가? 에서 체미에다 번호 2 두 가지를 적어야 돼. 수양산의 밑줄, 체미의 밑줄, 미에다가 밑줄 꺼야 됐을 거거든. 그럼 각각의 의미하는 바 두 개씩 적으라고 하면 수양산은 고사 속 중국산, 수양대군, 체미는 뭐다? 고사리를 키워먹다, 수양대군의 녹봉을 받는다. 꼭 기억해주세요. 비록 풀떼기라 한 것인데 그거 누구 땅에서 났다니라고 했을 때 니 땅 다 작성했어요. 막히는 거 있으면 카톡 보내야 알았죠? 네. 니 땅에서 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나는 뭐다? 주나라 무왕. 두 번째는 뭐다? 수양대군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외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흐뭇해질 것 같아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대기 숙제를 한탄을 합니다. 굶주려 죽어진들 체미도 하나 것인가? 풀떼기를 왜 뜯었단 말인가? 비록 풀떼기라 하더라도 그거 누구 땅에서 났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괜찮다면 하자의 태도로 갑니다. 하자는 굶주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단종에 대한 굳은 지교와 결의를 지키고자 수양대군이 줬던 이 홍한 쪽도 더러워서 먹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배기 숙제는 말이지 주나라 모왕이 은나라의 정벌에 대해서 반대해서 수양산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주나라 모왕의 땅에서 나는 고사리는 왜 캐먹었다? 그렇게 왜 연명했다? 라는 거에서 성산문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배기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녔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자부심을 드러내는 노래가 아니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거 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이런 거에서 그런 결의를 보여주려고 하는 피나는 피토 피를 더하고 있다. 나는 가겠습니다. 계속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고 난 후에 바위급 물가가 만흥의 뜻을 적으시오라는 거 너무 문제로 괜찮지 않아. 라는 뜻. 흥이 가득 차다 이렇게 적지는 마시고 흥이 저절로 일어나다라는 뜻이다. 만흥의 흥이 저절로 일어나다. 많은 뜻 같은 거 그런 거 단답형으로 괜찮잖아요. 흥이 저절로 일어나다. 보리밥 풋나물 밑에다 안빈낙도에 소재되어 간한 호박 넘치게 먹지 않습니다. 알맞게 먹고 난 후에 바위급 물가 풍류의 장소입니다. 실컷 놀노라. 실컷 노는 거에서 유유자적의 삶. 그남은 연합은 일에다 가로로 그으시고 명확하게 대립된 시어거든요. 자연에서 바위급 물가도 플러스 보리밥 풋나물도 플러스인데 그남은 연합은 일에다가는 마이너스. 왜? 보리밥 풋나물 먹는 것과 바위급 물가에서 실컷 노는 거 왜의 일이기 때문에 그남은 연합은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그남은 연합은 일은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라는 것은 부럽다 부럽지 않다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야. 내가 속세의 부귀영화에 대해서는 흥흥흥 부러워할 줄이 있겠어? 라는 거에서 이시랴 밑에다가 무슨 법? 서리법 적어주셔야죠. 서리법. 그남은 연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서리법. 속세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다. 삼수는 특히 별표 3개. 장카설류를 예시로 들어보자. 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 매달 하트 표시를 해줘. 지민이의 장카설류 중에서 누구의 원빈 제에는 누구? 가린 오케이. 그린 언니 카리나가 온다는데 반가움이 이러하겠어? 이리 하랴 밑에 나가는 서리.
야, 씨, 잔들고 혼자 앉아서 술잔 들고 그죠? 먼 산을 바라보는데 카리나가 온다는데 반가움이 이리 하겠는가? 라는 것은 이제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카리나보다도 누가 더 좋다? 내가 더 좋다라는 거야. 명확하게 그리던 민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표시해야 돼. 그리던 니 마이너스, 내에다가 플러스. 내, 임 중에서 부등호 표시는 어디로 입을 벌려야 된다? 얘가 애정도에서 카리나가 줬어. 지민이도 그렇게 얘기를. 말씀도 웃음도 안 하는 못내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이 쌤이 필기를 하는 거 보면 교사형 지도사랑 다른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 체크하자고요. 말씀도 웃음도에다가 밑줄 그시고 주체 땡땡. 이거는 주체가 누가 돼야 돼? 말하자고 웃지 않는 거는 카리나. 어떻게 막 저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지? 말도 웃지 않아도 너무 좋아 죽겠네. 나는 카리나에 대한 애정일까? 이미 카리나가 온다는데 반가움이 이러할까라는 거에서 산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지. 말하지 않고 웃지 않는 거에서의 주체 땡땡 누구? 매 산입니다. 산. 못내 좋아하노라에서 좋아하노라에다가 밑줄 그시고 주체 땡땡 누구라고 적어야 되지? 필기가 되어 있더라. 주체 땡땡 누구? 화자. 화자가 산을 말하지 않고 웃지 않는 산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의 산을 사랑하기에 물알제, 물심일력, 이심전심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대로 가시겠죠. 물알제, 이심전심, 물심일력까지 기억해 놓읍시다.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물심일력도 하나 기억해 놓을까? 이심전심, 물알제, 물심일력, 이렇게 물심일력 됐어. 그래서 이수에서 설의적 표현 부러워할 줄이시라 반가움이 이러하냐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도 없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 다 괜찮죠, 그죠? 시험 출제 포인트 약간 명확하니 이거 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175페이지 다시 성상문의 노래에서 중장이 있잖아. 굶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나 떤가? 이거 약간 설이로 본다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풀떼기를 왜 뜯었단 말인가? 뜯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설이라고 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니미오마 학원은 작작 이상의 사설시조. 봐봐. 중장이 2구 이상 확대되다 보니까 리듬감이 장난 아니야. 니미오마 학원을 이라고 했을 때 이 구절도 좀 쌤은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님이 온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나. 오늘 도착한 나라는 오마라는 연락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저녁밥도 먹기 전에 이런 내용일지 있잖아요. 그죠? 이사를 막 하자마자 나무 가꾸기와 막 이런 거 나무를 심고 가꾸기에 열중했다, 막 정성을 쏟았다, 땡,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 내용일지 문제에서 세세히 봐야 되는 것처럼 저녁밥은 일찍 지어 먹고 저녁밥 먹고 중문에 나서서 대문까지 나가자. 점층적에다가 밑줄 중문에 나서서 대문까지 나가서 문지렁이에 치달아 앉아서 이수로 가액을 하고 이수로 가액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어들 잘 봤으면 좋겠어. 이마에 손을 얹고 이마에 손을 얹고 오는가 가는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누구인 거야? 주체님.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거머히뜩한 게 서 있어. 거머히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님으로 판단. 님으로 판단한 거야. 님이로다 밑줄. 거머히뜩을 님이로다. 님으로 판단한 거야. 아 저것이야말로 님이로다. 그래서 가로를 열어. 보선부터 가로 시작하자. 가로를 열어서 이런 걸 우리가 판소리의 확장적 문체처럼 묘사를 하는 구간이란 말이야.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이때 왜 우리 기니들이 개수 문제에서 그 문제 진짜 많이 틀렸다. 기니들이 니까지 기니들이 니 거기에서 마지막 니은이 뭐였어? 나래에다가 밑줄 꺼서 니은이 종결어미의 반복이야. 종결어미로 시상 마무리해서 여우이게 마무리했잖아. 명사에다가 동사는 종결어미 아니잖아요. 왜 생뚱맞게 문법 문제라고 하면 이 정도는 고등학생이 다 아니까 명사에다가 동사지 종결어미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에서의 고에다가 방점쿵 신벗어서 손에 쥐고 에서 고에다가 방점쿵 곰비님비 민비곰비 밑에다 음성상징어 천방지방 지방천방 곰비님비 민비곰비 엎치락뒤치락이 약간 의태어 진대 많은데 가리질 않는다. 지금 정신이 없다. 눈앞에 뵈는 게 없다. 진 것도 마른 것도 가리지 않고 위령중창 우당탕탕 밑에다 의성어 건너가서까지 가로 닫으시고 그럼 고란의 연결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묘사 열거법이라고 하면 괜찮을까?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 벗어서 손에 쥐고 가리지 말고 건너가는 거에서의 고고고고고라고 하면 영연함이고 열거법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장된 행동 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곰비냄비 nim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우당탕탕은 음성상징어의 생동감 있는 묘사, 감각적 있는 표현, 운율 형성 다 맞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맞죠? 문제에서 다 나옵니다. 문제풀이 책 뒤에 숙제로 다 해오셔야 돼요. 맨 뒤에 보면 일단은 직결되는 이 출판사 문제만 넣었는데 더 좋은 문제 많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문제를 진짜 겁나 많이 풀어봐봐. 시험 범위가 적은 대신. 그러면서 이거 풀고 또 풀어야 돼, 알았지? 속리고까지 오늘 끝낼 테니까 하고 문제를 좀 다 풀어오는 걸로. 덩그렇게 가리지 말고 우당탕탕 건너가서까지가 가로 닫혀가지고 과장, 행동묘사, 음성상징어, 열거법 이런 거 좀 기억해요. 정액말을 하려고 변론으로 흘겨봤더니 4학년 7월 4일날 갈가벗긴 주추리 산대가 주추리 산대 밑에다 임으로 착각이라고 했죠. 임으로 착각. 살뜨리도에다가 밑줄 꺼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살뜨리도라고 하면 알뜰하게도 잘도. 사용된 표현기법은 진짜 칭찬하고 싶은 살뜨리도가 아니니까 반어법 적어주셔야죠. 반어법. 살뜨리도 날 속였네. 촤촤촤. 못 쳐라. 글자수 고정이지. 중장에 동장의 사이 척부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되는 못 쳐라 글자수 고정이지. 밤일세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들 할 때 웃음거리 될 뻔했네 라는 거에서 민망해 하는 겁니다. 못 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나무 낄 뻔했네 라는 것으로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만큼 애틋했다라는 거야. 얼마나 애틋했으면 주추리 3대를 닉으로 착각했을까. 근데 그걸 갖다가 쌍 하면서 주추리 3대를 발로 차거나 분지르는 게 아니라 아우 밤이기에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웃음거리 될 뻔했어 라는 멋쩍어하는 그녀의 모습. 이 화자는 어떤 성격이다. 밑줄 끌게. 낙천적 성격.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야. 정신이 건강해. 가기 문제 갈게. 가에서의 화자는 배기 숙제 절개 부족하다. 왜 왜 체니했는가? 왜 고사리를 캐먹었는가? 자신의 전한 일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에서 단종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 뭐 배기 숙제 원망 전혀 아니죠. 원망에다가 X 하나노라라는 것 때문에 원망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수의 보리밥 콩나물은 안빈납도 가난의 포커스죠. 그래서 안빈납도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유교적 이념의 춤과 효를 가치를 강조한다. 춤과 효의 가치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에서는 춤과 효가 아니었지. 강호 한정 가야지, 그지? 그남은 연하는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시랴. 반가움 그리던 일이 온다는데 반가움이 일이 하랴라는 것은 자연친화적 태도였죠. X.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진솔하고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딩동댕. 오케이. 넘어가서 177 짧고 굵게 1번에 1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8시 30분에 넘기자. 진짜 짧고 굵게 간다. 배기 숙제의 보살을 사용한 의도 이쪽이다. 이들 보살을 사용한 의도에다가 밑줄 굳은 절이 강조라고 해요. 굳은 절이 강조. 굳은 절이를 강조하려고 배기 숙제의 보살을 이용을 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작자인 선상무는 단종의 보기를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육신 중신이었고요. 배기 숙제는 보주국의 왕자로서 주나라 무왕이 주나라를 절하자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 거부하고 수양상을 들어가 고사리를 키워 먹다가 아사했습니다. 절개의 의리를 상징해나가 밑줄 모두가 존경하는 게 배기 숙제예요. 그런데 고사에 등장하는 배기 숙제에 이 말 하고 싶었어. 절개와 의리의 대명사에다가 밑줄 모두가 다 절개와 의리라고 하면 배기 숙제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어. 충신이나 하자 그렇게 충신이지만 하자는 그들의 지조를 비판했단 말이야. 배기 숙제 고사를 활용을 해서 배기 숙제보다 더 굳은 마음을 지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밑줄 더 굳은 마음을 지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의도가 뭐다? 뒤에 거 밑줄 가야 돼. 절대로 수양 대군과 타협하지 않을 것임에다가 밑줄. 나의 시야들에 담긴 의미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를 정리해봤을 때 보리밥 콩나물 먹고 물가 가서 실컷 놉니다. 잠들고 매를 바라보면요 카리나보다도 더 좋아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들이죠.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아가자. 욕심 없는 삶에다가 줄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일체의 삶을 택했다. 아니 근데 학습 활동도 안 해주셨다면 그냥 읽어보라고 넘어가셨다면 맞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에 드러난 화자의 성함과 정서가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 다에서의 화자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힘들지 않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에다가 밑줄. 그래서 벗은발로 달려갔는데 뒷줄이 상대를 니으로 착각했던 그 마음에 얼마나 그리웠으면이라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읽어주자고. 이번에 보기 박스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 이번 보기 박스에 밑줄을 준비를 해야 돼. 시조는 고려 말에 창작되기 시작했어. 고려 말에다가 밑줄, 신흥 사대부 계층 창작에다가 밑줄. 근데 향유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더 다양하게 양상으로 발전한 거야. 작품 정서 주제가 다채로워졌어. 사대부들은 주로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을 담고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이런 두 가지 색깔이야. 이러한 사대부 작품 외에 개인의 진솔한 정서를 노래한 작품도 창작이 되었는데 시조가 가지고 있는 갈래적 특징, 아까 주목하라 했잖아. 갈래적 특징 필기도 해줬잖아. 초장, 중장, 종장에다 번호 1, 3장에 사음부에다가 번호 2, 안정된 리듬감을 지니고 있는 건 가장 평범한 평시조야. 거기에서 중장이 듣고 있어. 다 들었어? 가는 거야? 저 위에 가서 2층에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럼 2층 가도 되는 거야. 근데 수강 수강할증 사용한테 받아주고 그 상부에다가 보는 2, 그 다음에 평시조랑 사설시조에다가 밑줄을 먹겠다.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어떤 애였지? 중장에서 파격에다가 밑줄 끄시고 중장의 6부 이상 확대를 더. 해악과 풍자. 해악과 풍자에다가 밑줄. 사설시조는 작자가 알려지진 않은 작자 이상이야. 거기에서 이제 중인계층, 평민계층, 사대부계층, 각각층이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전국 가객이 등장을 했다. 김천택, 이수정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나에 나타나는 사대부 시조로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단종에 대한 마음에다가 밑줄, 충이라는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나에서는 뭐다?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시대적 가치관은 딱 두 개의 대표입니다. 근데 윤선도의 반응은 조상훈이라는 걸 외우시고 얘기하고 싶은지. 178페이지 갈게요. 가에서 드러나는 해악은 행동의 과장된 묘사야. 행동 과장 묘사. 행동을 의성어 이태어에다가 밑줄, 과장된 묘사에다가 밑줄. 근데 얘들아, 사실적 묘사라고 하고 이게 왜 과장 묘사인데 왜 사실적 묘사지? 이렇게 하지 말고 리얼리티하게 묘사했잖아.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은 벗어서 손에 쥐고 이거 되게 사실적이지 않아요? 실감나게 묘사하죠.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과장되게 묘사. 진대 많은데 가지지 않고 우당탕탕 뛰어가는 거 행동을 과장되게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묘사. 다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고부장하게 태클 거시면 안 돼요. 자연물 주출이 상대를 님으로 착각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간절한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해학에다가 밑줄 낙천성. 가나다의 형식상의 공통점 차이점 조명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자기가 오진이 초장, 중장, 3장 형식에다가 밑줄 종장의 첫 음모는 세 글자로 또 고정이야. 셋다 못 쳐라까지 말이야. 그런데 가에서는 딱 3장 6부 45자 내내 지켰고 나에서는 연시조도 2개 이상의 평시조가 엮였고 가에서는 다시 한번 더 밑줄 끌까 중장의 파경에다가 밑줄 3번은 X. 그리고 179페이지 짧고 굵게 수양산을 바라보며 밑줄 긁자. 마지막이다. 이제 단종에 대한 절개에다가 밑줄. 수양대군이 단종을 피하고 왕이 된 개유정난도 알아놨으면 좋겠지. 개유정난 밑줄.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백이숙제의 절개도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야. 비판 밑줄. 극도의 충절에다가 밑줄. 이걸 드러내려고 수양산의 중의적인 표현, 수양대군에게 뜻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세 가지 단어의 두 개의 중의성 꼭 기억하시고 나로 갑니다. 나는 내 주에 저절로 일어나는 흥에다가 밑줄.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겠다. 자연 친화에다가 밑줄. 전체 육수야. 근데 이수, 삼수가 교과서에 수록되어서 속세와 대립되는 자연에다가 밑줄 끄시고 속세를 드러내는 키워드가 뭐였지? 그남은 여남은 일이라고 딱 지적할 수 있어요. 그남은 여남은 일. 그럼 자연에 해당하는 것은 뇌,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자연과 동화되는 문화일체 밑줄, 삼수에서. 그래서 강호가도의 대표적인 시가의 모습이기에 조선 정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의 강호가도를 계승해서 발전시켰다. 바로 가면 님이오마 하거늘은 밑줄 끄자.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밑줄, 해학적에다가 밑줄. 중장이 확대되니까 밑줄 끌 거야. 빠르고 경쾌에다가 밑줄, 장황에다가 밑줄.
중장에서 3대를 민호로 착각하는 허둥지둥하는 그 하자의 모습이 이쪽이다. 해학적으로 열거해다가 밑줄. 자, 시조란 4대 부문학 갑니다. 시조가 문학의 한 갈래로 형성되는 거는 고려 후기였어. 고려 후기의 시조가 창작되기 시작한다. 고려 후기에다가 밑줄. 시는 4대 부들에다가 밑줄. 조선이 건국되면서 4대 부들이 당대 문학을 주도하는 담당층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밑줄 볼게. 유교적 이념, 강호가도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왔잖아. 유교적 이념 하면 성사문의 쇠양산을 바라보며 강호가도 하면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윤선조의 많은 그 전에 냉사성의 강호사시가 넘어갑니다. 180쪽 속리이고 그냥 입에 놓다 날아가고 있어. 30분 바로 보내주고 너무 괴롭다는 거 안다. 하지만 안 하기에는 직접하자. 속 밑에 나가는 속평, 미인 옆에 나가는 선조, 선조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충신 연주기사. 그래서 제목 옆에다가 적어놓자. 충신 연주기사. 이 작품은 임을 잃고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밑줄이자. 두 선녀의 대화 형식, 개의 노래. 정철이 개의에 비의를 해서 선녀가 옥황상제와 이별을 한 충신 연주지사는 왜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다가 밑에 옆에서 한 걸까요? 충의 감정이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영군지정이라고 하잖아요. 영군지정. 이 작품을 통해 가사문학의 갈래적 특징과 이 작품만의 독특한 구성 방식과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갈래는 정철이 양반이니까 양반가사, 서정가사 위에다 적고 갈까? 그 서정의 정서는 뭔데라고 하면 영군지정이야. 서정가사 위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영군지정. 그리고 정격가사에다가 별표 3개. 정격가사 너무 중요합니다. 정격가사 별표 3개. 정격가사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맨 마지막으로 가봐. 정격가사는 이쌤도 강조하는지 수업 시간에 들은 거 잘 필기하시고 182페이지 갈게. 182페이지 맨 밑에 각신님에다가는 3, 각신님의 3, 다리아 카니와 밑에다가는 6, 부장비나에다가 4, 대쇼샤에다가는 3. 뭐라고 적어야 되지? 각신님, 다리아 카니와 부장비나 대쇼샤에 3643 적어주시고 적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게 마무리. 가사의 맨 마지막 구가 가사 작품이지. 이거 갈래 가사지. 가사의 맨 마지막 구가 각신님 다리아카니와 부장비나 대쇼셔에서 3643으로 끝났어. 옆에다 필기하고 가야 돼.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게. 시조 종장의 음수율은 3543이야. 한두 글자 더하기 때문에 눈 감아줘.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게 가.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게 마무리. 그 음수율 안에다가 가로 열어서 3543이라고 적어놓을까? 3643이니까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대충이니까 3643에서 우와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게 마무리했네? 그럼 무슨 가사라고 부른다? 정격가사라고 부른다. 마무리하고 하살표 정격가사.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출제되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정격가사 적어놓으시고 조금은 더 어렵게 문학을 해주셔도 되는데 똑같은 1학년 작품이네요. 181 저기가는 저각시 동그라미 저때 저각시 가리키는 대때때 감녀의 입장에서 저각시니까 저각시는 누가 돼야 된다? 을려입니다. 저기가는 저각시 구면이야. 초면이 아니야.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에다 네오박스 공간의 대비가 나오거든요. 화자의 격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천상의 배곡경에다 네오박스 한양의 궁궐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이별에다가 밑줄 옥황상제를 이별을 한 거야. 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에 해다 저문 날 밑으로 하나표 하강적 이미지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하강적 이미지 해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요예 하고 네, 양상숙 때문에 오고 요예 불러주고 열려를 불러주고 저기 가는 저각시에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우가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나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하고 감녀가 을려를 불러세운다. 주인공이에요. 감녀는 기능적 하자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을려가 애맛이 잡고 중심하자로서 자신의 정서를 얘기합니다.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2번 나오거든요. 다 한탄과 슬픔의 어와입니다.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아이고야 너 여의고 애사에 너는 누구지? 감녀 너구나. 이내 사설에서의 이 내에서의 내는 누구를 가리키지? 이 내 애사의 내는 당연히 누구? 을려.
나의 사설 좀 들어봐봐. 내 썰, 내 이별 썰 좀 들어줘. 들어주는 남자 제일 좋죠. 아니 서로 친구지 아니네. 서로 들어주는 관계 좋잖아요, 그죠? 이내 이야기 좀 들어봐봐.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얼굴에다가 정리체스 문제 얘기는 했는데 얼굴을 얼굴로 해석하는 거에서 애들이 좀 잘 못 찾았었어. 얼굴은 여기에서 낯짝의 얼굴이 아니라 뭐로 해석이 바뀌어져야 된다. 모습, 형체, 바디, 이 거동이 님 계양즉 한가라는 님이 나를 사랑한다 한가라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라고 여기셔서 내로다에다가 줄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었어. 군뜻이 전혀 없는 거 밑에다 뭐라고 적지? 결백. 그래서 을려하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거나 아양과 곁에로 어지럽게 풀었단 말이야. 지나친 애교, 아양과 곁에 지나친 것이 방기 씨는 앞에서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지 얼굴빛이 이전이랑 달라지신 거야.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책, 그게 산같이 쌓여있단 말이야. 매같이 쌓여시니 다 자책입니다.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냐. 밑에다 표현기법은 서리. 하늘도 원망할 수 없어. 사람도 허물로 탓할 수 없어 라는 서리적 표현으로 하늘도 사람도 탓도 아닌 모두가 다 내 탓과 플러스 서로 풀어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운명이었다는 것이야. 우물의 탓이로다에다가 밑줄 운명. 니네 당신이 운명이었구나. 인간한 사연을 말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겠습니까? 서로 풀어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물의 탓이었구나. 괜찮아요. 여기까지 감사입니다. 저기가 이제 박씨야 어디서 본 듯한데 요예 찬나의 미국 경치에서 이별하고 해다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거라고 치부를 불러 세웠더니 너구나 내 썰 좀 들어줘. 내 얼굴과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해서 어쩐지 아껴주시는 너로구나라는 턱결이 아꼈다는 거야. 그래서 님을 믿어서 그 뜻이 없는 아양과 곁으로 어지럽게 물었는데 감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지셨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자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서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허물할 수 없는 사자성어 하나 가르쳐줬죠. 수원수구. 그래서 서로 풀어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좋을게 하셨다. 이렇게 자책하면서 절망에 빠진 친구에게 감녀가 한마디 해줘야죠. 다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런 생각 마오. 감녀 위로 딱 이 두 글자 그런 생각 마오. 구어절 그런 생각 마오. 감녀 위로. 그러니까 내가 맺힌 일이 있대. 뭐 그렇게 맺혔는지 한번 들어봐. 맺힌 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맺힌 일을 좀 상세하게 한번 뒤에 이야기를 들어봐.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좀 사람이 허약한 사람인데 편하실 적이 몇 날인지 추난고열이라고 하면 추난의 봄, 고열의 여름 어찌 지내시고 추일동천이라고 하면 추일의 가을, 동천의 겨울을 누가 모시고 계시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걱정하는 거야.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죽조간이라고 하면 아침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죽이랑 조선 매라고 하면 매에다가 동그라미 이때의 매는 매산 할 때 그 매가 아니야. 산이 아니라 진지. 아침 저녁 식사의 진지 등걸 용어였지. 그지? 궁중용어로 아침 저녁의 식사를 옛날과 같이 세시간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세시간간의 무슨 뜻은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고 맺힌 일은 뭐야?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야. 추난고열, 추일동천, 축조반과 조선매 다 모든 것들이 일거수 일투족이 님에 대한 염려로 맺혀 있어. 그리고 본사를 좀 네 부분으로 나눌 거거든요. 첫 번째는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맺힌 일. 두 번째는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리보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어.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공간의 이동입니다. 높은 데에다가 네오박스 님의 소식을 알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구름에다가 마이너스 물론이거든요. 안개는 무슨 일이지? 안개에다가 마이너스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구름과 안개.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떻게 해서 1월은 어떻게 표시하지? 왕. 그런데 이 두 구절이 백구라고 봐도 되지 않겠어 얘들아?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말해 뭐해?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말해 뭐해? 문장에서의 발상이 똑같잖아. 그래서 두 줄을 묶어서 쓰면 백구라고 적고 싶어.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고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어? 똑같은 문장 구조잖아요. 그죠?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냐?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밑에다가 또 서리 바라보랴 서리. 그러니 산에 갔더니 구름과 안개 때문에 1월 임금님을 만날 수가 없어. 지척도 안 보이는 거에 천리를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공간을 이동할 거야. 차라리 물가로 가자. 물가에다가도 네모박스 공간 이동입니다.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이번에 누가 가로막고 있지? 정치적인 적. 바람과 물결은 간신의 정치적인 적.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 네 가지의 시어들의 상징성을 기억해야 돼. 바람과 물결이 어둠형 대결이고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사고는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지 해서 빈배에다가 보고 빈배가 의인화가 된 감정일의 대상은 아니지만 빈배라는 외로운 배 한 척에 화자의 외로움의 처지와 유사해서 외로움을 환기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지.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물어보니 역시 사랑자 문미제의 지는 애.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모청에다가 네오박스 천상의 배곡경이랑 옆에 배비되는 표시 좀 해주겠니? 천상의 배곡경이랑 모천이랑 뭐다? 공간의 대립. 천상의 배곡경은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한양의 궁궐. 모청은 하자 유배지에서의 거처. 모청은 유배지에 있는 하자의 집입니다. 모청 초가집의 차가운 잠자리. 왜 차가운 잠자리지? 뜨밤을 보낼 님이 없어서. 밤중에 돌아오니 밤벽 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밤벽 청등에다가 밑줄 끄시고 외로운 분이죠. 그죠? 쓸데없이 차놓은 벽 가운데의 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가? 오늘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헤매면서 돌아다니니 적은은 역진했어. 힘이 다 빠졌어. 역진에다가 밑줄 풋장에 잠깐 들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난 거야. 꿈에다가 그 세계 박정현이 부릅니다. 꿈에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싶은데 얘는 지금 어떤 심정이야? 목이 너무 메이는 거야.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났는데 어머나 옷 같은 얼굴에다가는 플러스 잘생겼단 말이야. 이 사랑하는 남친 잘생겼던 얼굴이 내가 곁에서 돌보지를 않으니까 늙었소. 반이나마 늙어서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 보고 싶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슬카장 삽장하니 눈물이 막 바라바라니 말씀인 대로 약간 목이 메이는 거 상황 알잖아. 이렇게 울어본 적 있잖아. 엄마가 막 맴매했을 때 이런 상황이니까 정을 못 다해서 목이 메어서 막 목이 꺽꺽꺽 거리고 있는데 오전령 개성이 말이야. 이럴 때 개성은 상징성을 부여하지 마 얘들아. 방정 맞은 새벽의 닭의 울음소리 개성은 그냥 원망의 대상으로서 님과 나의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지 개성을 뭐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때 딱 찍고 하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버린 거야. 완전 박정현의 꿈이랑 똑같네요. 그죠? 독수공방의 애달픔과 꿈속에서의 님과의 만남에서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어와 감탄사 나지. 다 한 칸에 어와 있구나.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입니다. 결애라고 해서 잠결에 일어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봤더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야. 허망하고 쓸쓸한 심정에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그러니 여기 이제 결사에서 친구가 죽겠대. 차라리 죽어서 나벌이 되어야 되겠다. 나벌에다가 목표색에 멀리서 비춰야 되는 나벌이기 때문에 나벌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소극적 사랑이야.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님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멀리서 그저 님만 비춰주는 그런 소극적 사랑으로 나월이 되어서 님 계신 상안에 번듯하게 비치리라. 리라에다가 밑줄 종견함이 니는 하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틀린 말은 아니지. 비치고 싶어 라는 거에서의 소망이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마지막 시상의 마무리는 감녀로 마무리. 당신이 을려 친구야. 달도 좋지만 달이 약하니와 뭐를 해라? 부준비가 되어라. 님을 적셔. 네 사랑을 적극적으로 어필해라는 부준비를 통해서 적극적 사랑. 합의 문제에서 마무리.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이었고요. 이 작품에서의 낙월은 재회의 간절한 소망으로 을려 하자의 분신입니다. 근데 친구는 부준비로 조언을 했죠. 구름과 안개, 바람, 물결 네 가지 다 뭐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적으로 님과 하자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 만남의 매개체가 아니야. 이 작품은 여성화자의 목소리 맞아. 일편단심의 충신 연주기사 영웅지정. 이 작품의 화자는 님을 그리면서 방황했지. 그래서 꿈속에서 만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한다. 내용일치 문제로 아마 모르는 진술 나올 것 같아. 내용일치 문제로 X. 그럼 다음 시간에 학습활동 하면서 계속 문학에 집중하겠습니다. 6월 3일 수능 주고 대구법을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되지. 얘들아 추남고열 어디시 지내시고 추일동천 누가 모시지라는 거 당연히 되지. 문장구조 다 같은 거에서. 아니 근데 수능 주도권